오후 2시 국밥집은 한산했습니다. 점심 손님들이 빠져나간 후 잠깐의 여유 시간이었죠. 강지아는 카운터에 앉아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내일 제출해야 하는 리포트였습니다. 휴학 중이지만 온라인 강의는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지안아, 물 좀 가져다 줄래? 네. 지안이 노트를 덮고 일어섰습니다. 21살 작년에 대학을 휴학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친척집에서 10년을 살다가 겨우 독립했는데 학비와 생활비가 문제였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하고 언젠가는 꼭 복학할 거예요. 딸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안이 습관적으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들어온 손님은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깔끔한 회색 정장에 고급스러운 코트. 이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차림새였죠. 회사 임원님 같은데. 지아는 메뉴판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몇 분이세요? 혼자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이쪽으로 앉으시겠어요? 지안이 창가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남자가 코트를 벗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 보실까요? 저희 집은 특국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럼 특국밥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안이 주문을 받고 돌아서려는데 문득 남자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손, 그 손가락에 은은하게 빛나는 반지가 있었어요. 지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죠. 저 반지. 남자가 지안을 올려다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 아니에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지안은 황급히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장님, 특국밥 하나요. 알았어. 근데 너 왜 그래? 얼굴이 하얗네. 괜찮아요. 그냥. 지아는 목에 걸고 있던 가느다란 체인을 만졌습니다. 그 체인에는 작은 반지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엄마의 유품.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목에 걸어주셨던 반지였습니다. 지아나, 이거 엄마가 제일 소중하게 간직하던 거야. 평생 가지고 있어. 꼭.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었기에 10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고 목에 걸고 다녔죠. 그런데 방금 그 손님 손가락에 있던 반지가 설마 똑같을 리가.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밥이 완성되자 조심스럽게 들고 나갔어요. 특국밥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아는 그 손을 다시 봤어요. 반지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기, 지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죠. 네, 죄송한데요, 그 반지.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아, 이거요? 남자가 자신의 반지를 내려다봤어요. 고맙습니다. 오래된 거예요. 혹시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한참을 반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특별한 사람이 준 거예요. 아, 지아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떼지 못했어요. 남자가 이상하다는 듯 지안을 봤습니다.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진짜 예쁘다고 생각해서요. 지안이 황급히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확인해 봐야 해. 지안은 목에 걸린 체인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작은 은반지.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하게 새겨진 각인이 있었어요. 너무 작아서 자세히 봐야 보이는 글씨. 지아는 돋보기를 꺼내
반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안쪽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안의 손이 떨렸어요. 저 손님 반지에도 혹시 객석을 돌아봤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국밥을 먹고 있었어요. 지안은 용기를 냈습니다. 반지를 꼭 쥐고 다가갔어요. 저기요, 손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죄송한데요. 혹시 그 반지. 지안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반지를 보여줬습니다. 저도 이런 반지가 있거든요.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그게 제 반지랑 비슷한 것 같아서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반지를 벗었어요. 그리고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안도 자신의 반지 안쪽을 보여줬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반지를 비교했습니다. 똑같은 크기, 똑같은 디자인, 그리고 안쪽에 새겨진 똑같은 이니셜. 남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반지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떻게? 저도 놀랐어요. 지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반지는 엄마가 주신 거예요. 10년 전에 돌아가시면서요.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10년 전, 그가 중얼거렸어요. 돌아가셨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밥집 안은 고요했어요.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네, 아직 국밥. 계산은. 남자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카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그는 카드를 주우려다 말고 그냥 10,000원짜리 몇 장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습니다. 손님, 잠깐만요. 지안이 불렀지만 남자는 이미 코트를 집어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황급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딸랑. 문이 닫혔습니다. 지안은 유리문 너머로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우산도 없이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죠.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모습. 지안은 손에 든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은반지. 안쪽에 새겨진 이니셜. 엄마. 저분이 누구예요?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국밥집을 나선 강민우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가빠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그는 자신의 반지를 내려다봤어요. 21년 전 수진이 만들어준 반지. 민우야, 이거 우리만의 반지야. 세상에 단 2개뿐이야. 하나는 내가, 하나는 당신이 가지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평생 간직해줘. 민우는 반지를 꽉 쥐었어요. 그럼 그 아이가 가진 반지는? 수진이가 가지고 있던 그 반지. 그럼 그 아이는? 민우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1살. 10년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 그리고 그 반지. 설마. 민우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반지만 바라보고 있었죠. 빗소리만이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민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서울 도심 초고층 빌딩 28층 민우건설 회장실에서 긴급 경영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3분기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이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듣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손가락에 반지를 만질 뿐이었죠. 은은하게 빛나는 반지. 21년 동안 단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재무이사의 부름에도 민우는 대답이 없었어요. 회장님, 아, 민우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민우건설의 강민우 회장. 차갑고 냉철한 경영자로 유명한 그였어요. 회의 중에 딴 생각을 하다니 처음 있는 일이었죠. 재무이사가 다시 설명을 시작했지만 민우의 시선은 자꾸만 손가락으로 향했습니다. 반지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21년 전 수진이가 만들어준 반지. 세상에 단 2개뿐이라고 했는데 민우는 그날 국밥집에서 본 젊은 여자를 떠올렸습니다. 목에 체인으로 걸고 있던 반지. 똑같은 디자인. 그리고 안쪽에 새겨진 똑같은 글씨. 회장님, 결제 부탁드립니다.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우는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어요. 서명을 하려다가 잉크가 번져버렸죠. 죄송합니다.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민우가 일어섰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네, 아직 안건이.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민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임원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민우의 뒷모습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회장실로 돌아온 민우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반지를 벗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오랜만에 벗은 반지. 손가락에 반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수진아. 민우는 반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안쪽에 새겨진 이니셜. MWSJ. 민우와 수진. 21년 전 수진이 직접 주문 제작한 반지였어요. 민우야, 이거 우리만의 반지야. 제가 디자인했어요. 예쁘죠? 세상에 단 2개뿐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하나는 민우 씨가 가지는 거예요. 평생 간직해줘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21살. 10년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 그리고 그 반지. 21년 전. 민우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어요. 21년 전. 수진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해. 수진이 임신했다고 말했던 그날로부터 9개월 후면. 딱 맞아.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정말. 한편 지아는 국밥집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원룸. 지아는 가방을 내려놓고 벽을 바라봤어요. 거기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사진. 10년 동안 그 자리에 걸려 있던 사진이었죠. 젊은 엄마의 모습,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지아는 매일 그 사진을 보며 살았습니다. 엄마. 지아는 사진 앞에 섰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반지에 새겨진 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아는 천천히 사진을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뒤집어 봤어요. 사진 뒷면에는 낡은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아는 이 글씨를 알고 있었어요. 10년 전 엄마 물건을 정리하다가 봤었죠. 뭔가 쓰여 있다는 건 알았지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엄마가 쓴 낙서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지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손이 떨렸어요. 목에 걸린 반지를 꺼냈습니다. 반지 안쪽을 들여다봤어요. 똑같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똑같아. 지아는 사진과 반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이게 반지 이니셜이었구나. 10년 동안 궁금했던 그 글씨. 그게 바로 반지에 새겨진 것이었던 거예요.
지아는 사진을 뒤집어 앞면을 봤습니다. 엄마의 얼굴. 엄마, 이게 뭐예요? 지아는 사진 뒷면을 다시 봤어요. 첫 글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M, W, 민우. 지아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S, J, 수진. 엄마 이름. 그럼 민우는? 지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 손님, 그분의 이름이 혹시? 지안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진 뒷면의 글씨, 반지 안쪽의 글씨, 모두 똑같았습니다. 그럼 그분이? 지아는 반지를 꼭 쥐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설마.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저 가슴이 떨릴 뿐이었죠. 지아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그분이 누구예요? 알려줘요, 엄마.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아는 잠들지 못하고 사진과 반지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결국 결심했습니다. 다시 그 국밥집에 가야 한다고, 확인해야 한다고. 오후 2시, 민우는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저번에 갔던 그 국밥집으로 가주세요. 네, 회장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우는 손가락에 반지를 만지작거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국밥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우는 차에서 내려가게 앞에 섰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을 열었어요. 딸랑, 어서 오세요. 익숙한 목소리, 지안이었습니다. 지안은 민우를 보자마자 얼어붙었어요. 아, 민우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기, 지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민우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앉으셔도 돼요. 지안이 지난번과 같은 창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지안이 물과 물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네. 특국밥으로요. 지안이 주문을 받고 돌아서려는데 민우가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지안이 돌아봤어요. 시간 되시면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안은 사장님을 쳐다봤습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님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괜찮아요. 지안이 민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갑자기 나가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민우가 반지를 만지작거렸어요. 지안도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혹시?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강지안이요. 강지안. 민우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어요. 제 성과 같네요. 네. 지안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어요. 어머니 성함은? 박수진이에요. 순간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박수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혹시? 지안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손님 성함이 강민우 씨 맞으시죠? 민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진 뒷면에, 엄마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어요. 그게 반지에 새겨진 거랑 똑같았어요. 민우도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민우와 수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생일이 언제예요? 8월 22일이요.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확히 수진이 임신을 말한 날로부터 9개월 후였어요. 지한 씨,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언제? 10년 전이요. 제가 11살 때요. 교통사고로. 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11살. 지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회장님이 제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민우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반지가 증명하고 있었죠. 민우가 손을 뻗었습니다. 지안도 손을 뻗었어요. 테이블 위에서 두 사람의 손이 겹쳤습니다. 따뜻했어요. 21년 만에 처음으로. 21년 전 2004년 여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 사거리. 퇴근 시간대라 차들이 막혀 있었어요. 31살의 강민우는 자신의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천천히 출발했죠. 그때였습니다. 옆 차선에서 갑자기 차 한 대가 끼어들었어요. 기익. 민우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못했어요. 쾅! 옆차와 가벼운 접촉사고였습니다. 아! 민우가 차에서 내렸어요. 상대 차도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서 한 여자가 내렸죠. 28살의 박수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어요. 수진이 황급히 다가오며 사과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우가 먼저 물었습니다. 네. 다행이요. 그런데 정말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민우가 자신의 차를 확인했어요. 범퍼에 약간의 스크래치만 있었죠. 보험 처리하시겠어요? 아니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정말요? 수리비 괜찮다니까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미안한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럼 저라도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발요. 안 그러면 제가 너무 미안해서. 수진의 간절한 표정에 민우가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커피 한 잔 받죠. 근처 카페.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차선 변경하다가. 괜찮다고요. 다들 실수할 수 있죠. 민우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수진이요. 저는 강민우입니다. 두 사람은 가볍게 인사를 나눴어요. 무슨 일 하세요? 저요? 회사 다녀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도 회사 다닙니다. 민우는 자신이 어떤 회사인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처럼 대화를 이어갔죠. 대화를 나누다 보니 둘 다 강남에서 일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민우건설 아세요? 수진이 물었어요. 민우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알죠. 왜요? 저 거기서 일하거든요. 아, 민우는 놀랐지만 티내지 않았어요. 같은 회사였구나. 민우 씨는 어디서 일하세요? 저도 비슷한 업종이에요. 애매하게 대답했죠. 두 사람은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편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오래 알던 사람처럼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수진이 시계를 보며 놀랐습니다.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저도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어요. 차로 돌아가는 길에 민우가 물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수진이 놀라서 민우를 봤어요. 네. 아, 이상한 뜻은 아니고요. 민우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냥 오늘 얘기가 재밌어서요. 수진도 웃었어요. 저도요. 좋아요.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며칠 후
민우는 회사에서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그때 앞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진 씨? 민우 씨. 수진이 놀라서 멈춰 섰어요. 여기서 왜? 제가 여기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아, 맞다. 민우가 웃었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서 일해요. 네, 정말요? 네, 전무실에서요. 전무실?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혹시 강민우 전무님? 네. 민우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리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해요. 아, 그러셨구나. 수진은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전무님. 아, 수진 씨. 하지만 수진은 이미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민우는 자주 수진을 찾았어요. 수진 씨, 점심 같이 먹어요. 전무님, 저는 회사 밖에서는 그냥 민우라고 불러주세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무님과 일반 직원이 같이 점심 먹으면 소문나요. 괜찮아요. 우리 그냥 친구잖아요. 친구. 수진이 웃었어요. 네, 그렇죠. 친구.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점심, 그 다음은 퇴근 후 커피, 그리고 주말의 만남. 3개월이 지났을 때 민우는 결심했어요. 한강 둔치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진 씨, 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민우가 걸음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어요. 저 수진 씨 좋아해요. 수진이 얼어붙었습니다. 전무님과 직원이 사귀면 저는 지금 전무가 아니에요. 민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강민우예요. 박수진 씨를 좋아하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민우 씨 좋아해요. 두 사람은 조용히 포옹했습니다. 한강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민우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주말 두 사람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민우 씨. 수진이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뭐예요? 열어봐요. 민우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은반지가 나왔어요. 이건 제가 주문 제작한 거예요. 수진이 자신의 반지도 꺼냈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이었죠. 커플 반지예요. 세상에 단 2개뿐이에요. 민우가 반지 안쪽을 들여다봤어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이니셜이에요. 평생 간직해줘요. 민우가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예쁘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줬어요.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6개월 후, 수진은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보고 있었어요. 2줄, 양성이었습니다. 아기, 정말 아기가.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 씨, 지금 시간 돼요? 네, 왜요?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은 임신 확인서를 민우에게 건넸어요. 이게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수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민우를 봤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수진 씨, 민우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결혼해요. 우리 결혼해요. 하지만 회장님이 제가 설득할게요. 걱정하지 마요. 민우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며칠 후 민우는 아버지에게 불려갔습니다. 회장의 서재, 넓고 어두운 공간이었어요. 책장 가득한 오래된 책들, 그 앞에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라. 네, 아버지. 민우가 소파에 앉았어요.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민우를 바라볼 뿐이었죠. 아버지, 제가
박수진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내가 누구랑 만나는지 다 알고 있다. 회장이 서류 한 장을 던졌습니다. 수진의 신상 정보였어요. 평범한 집안 출신, 게다가 임신까지 했다며? 아버지, 저는 수진 씨를 사랑합니다. 사랑? 회장이 냉소를 지었어요. 재벌가 며느리는 될 수 없어. 하지만 당장 헤어져라.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싫습니다. 민우도 단호했어요. 저는 수진 씨와 결혼할 겁니다.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그럼 이 집을 나가라. 재산 한 푼 없이. 괜찮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나? 네. 회장이 돌아섰어요.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 방식대로 하겠다. 무슨, 나가봐라. 민우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틀 후, 수지는 퇴근길에 낯선 차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세단. 창문이 내려가더니 한 남자가 말했어요. 박수진 씨죠? 회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회장님? 강민우 전무님 아버님이십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죠. 회장의 저택. 수진은 처음 와보는 곳이었어요. 거대한 저택,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수진은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재로 안내되었어요. 회장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요. 네. 수진이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회장은 한참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과 헤어지시오. 직설적이었어요. 저는 돈이 필요하죠? 회장이 수표를 꺼냈습니다. 5천만 원. 아이 지우고 사라지시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방법을 바꿔야겠군요. 그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당신 부모님 말이요. 네. 지방에서 작은 식당 하시죠? 빚도 있고.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루아침에 망하게 만들 수 있어. 제발. 그리고 남동생. 대학생이죠? 장학금으로 다니고 있던데. 그것도 끊을 수 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아이 지우고 떠나시오. 민우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시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아이는 못 지워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신 사라질게요. 뭐라고? 민우 씨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평생. 하지만 아이는 지울 수 없어요. 회장은 한참 수진을 바라봤어요. 줬소. 조건이 있소. 민우한테는 당신이 돈 받고 낙태하고 떠났다고 할 거요. 그리고 영원히 나타나지 마시오. 알겠습니다. 수진이 일어섰어요. 비틀거렸습니다. 대신 제 가족은 건드리지 않을 거요. 수진은 저택을 나왔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타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미안해. 민우야. 그날 저녁, 회장은 민우를 다시 불렀습니다. 앉아라. 무슨 일이세요? 회장이 수표를 민우 앞에 던졌어요. 수진의 필체를 흉내낸 위조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여자가 받아간 돈이야. 거짓말이에요. 박수진. 5천만 원 받고 아이 지우고 떠났어.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거도 있어. 회장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낙태 동의서. 위조된 서류였지만 민우는 몰랐습니다. 이럴 리가.
민우의 손이 떨렸어요. 전화해봐라. 연락될까?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고객님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회사는 어제 사직서 냈어. 이미 떠났지.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 정신 차려라. 회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회사 일이나 제대로 해.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배신감과 슬픔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한편 수지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경기도 외곽 작은 도시, 원룸 하나를 얻고 새 삶을 시작했어요.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낮에는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일했어요. 8시간 근무. 퇴근 후에는 집에서 재택 프리랜서 일을 했습니다. 데이터 입력, 타이핑, 간단한 번역.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잠은 3, 4시간밖에 못 잤어요. 하지만 견뎌냈습니다. 우리 아기를 위해 밤에 혼자 있으면 반지를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야, 보고 싶어. 미안해. 2004년 8월 22일, 수지는 홀로 병원에 있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어요. 산모님, 힘내세요. 아기 나와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 딸입니다. 건강한 딸이에요. 수지는 아기를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 지안아, 엄마가 지켜줄게. 민우를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우리 딸 너무 예쁘다. 그 후 10년. 수지는 지안을 혼자 키웠습니다. 낮에는 마트 계산원. 밤에는 재택 프리랜서. 잠은 항상 부족했어요. 하지만 지안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요. 응, 우리 지안이 얘기해봐. 지안이 6살 때. 엄마, 아빠는요? 수지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안이 11살이 되던 해 겨울. 수지는 마트 퇴근길이었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미끄러지며 달려왔어요. 조심하세요. 누군가의 비명. 쾅! 수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병원. 지안이 엄마 곁에 있었어요. 엄마, 엄마. 수지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지안아, 엄마 괜찮아요? 응.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수지는 목에 걸고 있던 체인을 풀었습니다. 반지가 걸려 있었어요. 이거 꼭 간직해. 이게 내 아빠야. 엄마. 수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안의 울음소리만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장례식 후 큰 이모가 지안을 데려갔습니다. 에휴, 우리도 애들 새 키우느라 빠듯한데. 할 수 없지. 친척이니까. 큰 이모 집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좁은 아파트에 식구가 5명. 지안이 오면서 6명이 되었죠. 지안아, 내 방은 없어. 거실에서 자야 해. 네. 우리도 힘든 거 알지? 눈치 보고 살아야 해. 네, 이모. 지안은 거실 한쪽에 이불을 깔고 잤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불을 개야 했습니다. 사촌들이 TV 보기 전에요. 지안아, 설거지해. 지안아, 빨래 널어. 일을 시키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안은 눈치가 보여서 먼저 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밤에 혼자 반지를 꺼내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지안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갔어요. 큰 이모는 학비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미안한데 우리도 애들 대학 보내야 해서. 괜찮아요, 이모. 지안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입학했어요.
하지만 생활비가 문제였습니다. 결국 휴학하고 일을 시작했죠. 국밥집 알바. 그곳에서 운명처럼 21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국밥집에서 지안과 대화를 나눈 후 민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새 반지를 들여다봤어요. 21년 전의 기억들이 떠올랐죠. 수진의 얼굴, 그녀가 웃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날 연락이 끊겼던 그날. 정말 돈을 받고 떠난 걸까? 아니면 민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박수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네, 회장님.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21년 전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을요.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비서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첫 장을 넘겼습니다. 박수진, 21년 전 민우건설 퇴사. 그 후 경기도 외곽으로 이주. 대형마트 계산원 근무. 그리고 1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민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망. 다음 장을 넘겼어요. 자녀 강지한 21세. 출생일 2004년 8월 22일.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혼자서, 수진이가 혼자서 지안이를 키웠구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21년 전 박수진 씨가 받았다는 5천만 원 기록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회사 장부에도 은행 기록에도 없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거짓말을. 비서가 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낙태 동의서도 확인해 봤는데 필적 감정 결과 위조로 보입니다. 민우는 의자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그럼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야. 아버지가 나를 속인 거였어. 그날 저녁 민우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김도훈, 아버지의 비서실장이었던 사람. 21년 전 그날 분명 그도 관여했을 거예요. 민우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김도훈 전 비서실장 연락처 알아봐 주세요. 네, 회장님. 다음 날 민우는 김도훈이 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주택, 은퇴 후 조용히 살고 있는 곳이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나이든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강민우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70대가 된 김도훈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실장님.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김도훈이 차를 내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21년 전 일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김도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무슨 일 말씀이신지. 박수진 씨 말입니다. 순간 김도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실장님도 아시죠? 21년 전 그날.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정말 수진 씨에게 돈을 준 겁니까? 김도훈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젠가는 이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실장님, 회장님 죄송합니다. 김도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거짓말을 도왔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박수진 씨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도훈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선대 회장님께서 그녀를 협박하셨죠. 협박을.
네, 가족을 위협하셨습니다. 부모님 식당을 망하게 하겠다고, 남동생 장학금을 끊겠다고.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래서 박수진 씨는 조용히 사라지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아이는 지울 수 없다고요. 아이를.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럼 지안이는? 네. 박수진 씨가 혼자 낳아서 키웠습니다. 회장님께는 돈 받고 낙태하고 떠났다고 거짓말을 했죠. 김도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낙태 동의서도 위조했습니다. 제가요. 민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수지는 돈을 받지도 아이를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던 거예요.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김도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선대 회장님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가 혼자서 21년 동안. 김도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수진 씨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였죠. 마트 퇴근길에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민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울었습니다. 21년의 오해, 21년의 거짓, 그리고 수진이 혼자 견뎌낸 고통? 죄송합니다, 회장님. 김도훈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너무 비겁했습니다. 한참 후, 민우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수진이가 살던 곳 주소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도훈이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줬어요. 여기입니다. 민우는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정말 죄송합니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민우는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회장님? 민우는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여기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반지를 만졌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1시간 후, 차는 경기도 외곽의 낡은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입니다, 회장님. 민우가 차에서 내렸어요. 오래된 빌라 건물들, 좁은 골목, 21년 전 수진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골목을 걸었어요. 수진이 걸었을 길, 지안을 유모차에 태우고 걸었을 길,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빌라 앞에 섰어요. 관리인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 21년 전에 여기 박수진이라는 분이 사셨나요? 박수진? 아, 그 젊은 엄마.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기억하죠. 참 안 됐어요. 혹시 어떤 분이었는지.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했죠.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낮에는 마트 가고, 밤에는 집에서 컴퓨터 하고, 애 울면 업고 다니면서 일하고, 한 번은 애 아파서 병원 갔다가 새벽에 돌아오는데 계단에서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민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그렇게. 근데 누구세요? 수진이 아는 사람? 저는 그냥.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차로 돌아온 민우.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 살았던 빌라를 바라보며. 수진아, 너무 힘들었겠지. 혼자서. 민우는 주소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지안이 현재 사는 곳, 작은 원룸이었어요. 여기로 가주세요.
네, 회장님. 30분 후, 민우는 지안의 원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 좁은 계단, 4층까지 걸어 올라갔어요. 한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어요. 이렇게 찾아가도 될까? 지안이는 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망설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지안이 나오다가 민우를 보고 멈췄습니다. 회장님? 지안 씨.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 섰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아니에요. 어떻게? 주소를 알아냈어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안 씨, 제가 모든 걸 알게 됐어요. 네. 어머니는 돈을 받지 않으셨어요.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아버지가 협박했던 거예요. 어머니를 떠나게 만든 건 저희 아버지였어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1년 동안 몰랐어요. 어머니가 혼자 고생하신 줄. 지안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지안 씨, 민우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안 돼요. 지안이 황급히 민우를 붙잡았어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모르셨던 거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21년의 시간, 21년의 오해, 그리고 이제야 밝혀진 진실. 들어오시겠어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네. 좁은 원룸. 민우는 방을 둘러봤어요. 작은 책상, 좁은 침대, 낡은 옷장. 벽에는 수진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사진 앞에 섰어요. 젊은 수진의 얼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수진아.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안이 옆에 섰어요. 엄마는 회장님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정말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지안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아빠 이야기 해달라고 하면 엄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멋진 사람이었다고,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었다고.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을 못 지켜줘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지안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행복하셨을 거예요. 저를 낳아서요. 저를 키우면서요. 지안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민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안을 꼭 안았어요. 지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안도 민우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21년 만에 포옹. 아버지와 딸의 첫 포옹이었습니다. 한참을 안고 울던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작은 원룸의 낡은 소파. 민우와 지안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지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지안 씨. 민우가 지안을 바라봤어요. 저를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요? 지안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을 21년 동안 몰랐잖아요. 괜찮아요. 민우가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해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저도 준비가 필요해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민우는 방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낡은 가구들, 좁은 공간. 지안 씨, 여기서 얼마나 사셨어요? 2년 됐어요. 독립하고 나서요. 혼자 살기 힘들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지안이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신 것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민우의 가슴이 또다시 아팠어요. 지안 씨, 네, 제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지켜주고 싶어요. 민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학교도 다시 다니고 일도 그만두고 평범한 대학생으로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지안이 놀란 표정으로 민우를 봤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아버지니까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1년 동안 못해준 거 이제부터라도 하게 해주세요.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학교 다시 다닐 수 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국밥집도 그만둘 수 있고요. 그만둬야죠.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공부만 하면 돼요. 지안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며칠 후, 민우는 지안을 회사로 불렀습니다. 28층 회장실. 지안은 처음 와보는 곳이었어요. 넓은 회장실. 큰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앉아요. 민우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민우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지안 씨, 학교 복학은 다음 학기부터 할 수 있어요. 네. 등록금, 생활비 모두 제가 해줄게요. 민우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집도 구했어요. 학교 근처에. 네. 벌써요? 네. 이번 주 안에 이사할 수 있어요. 지안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원룸이 아니었습니다. 투룸 오피스텔이었죠. 이건 너무 큰데. 괜찮아요. 공부할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민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국밥집은 이번 주까지만 다니고 그만두세요. 네. 알겠어요. 지안이 서류를 보며 울먹였어요. 회장님, 아니. 지안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아빠, 맞죠?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아빠야. 민우가 일어나 지안을 안았어요. 고마워, 지안아. 불러줘서 고마워. 지안도 민우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21년 만에 처음 듣는 호칭이었어요. 민우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말이었죠. 주말, 민우와 지안은 함께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지안이 물었어요. 엄마 뵈러 가는 거야. 네. 차는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작은 공원 묘지에 도착했어요. 여기, 지안이 익숙한 곳을 알아봤습니다. 엄마 계신 곳이에요. 응, 알아. 민우가 지안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묘지를 올라갔습니다. 꽃을 들고요. 작은 묘비 앞에 섰어요. 박수진. 민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묘비를 바라봤어요. 수진아.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야. 민우야. 21년 만이지? 지안이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우가 묘비에 손을 댔습니다. 널 못 지켜줘서, 혼자 고생하게 해서, 아무것도 몰랐어. 정말 몰랐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우리 딸 찾았어. 지안이, 정말 예쁘게 컸어. 너 닮았어. 착하고 따뜻해. 민우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벗었습니다. 지안도 목걸이에서 반지를 풀었어요. 2개의 반지를 묘비 앞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21년 만에 다시 만난 커플 반지. 수진아, 약속할게. 민우가 말했습니다.
지안이 내가 지킬게. 내가 못해준 것들 내가 다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편히 쉬어. 바람이 불어왔어요. 반지가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수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지안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아빠 찾았어요. 엄마가 사랑했던 그 사람. 엄마 말대로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안이 울먹였어요. 이제 엄마 걱정 안 해도 돼요. 저 잘 살 거예요. 행복하게 살게요. 민우가 지안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의 묘 앞에서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묘지를 내려오며 지안이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해요? 뭐가? 제 신분이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 하죠? 민우가 걸음을 멈췄어요. 그러게.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자. 급하게 발표할 필요는 없어. 네. 일단 너 학교 복학하고 적응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야. 민우가 지안을 바라봤어요. 괜찮겠어? 네. 저도 그게 좋아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회장님 딸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 서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두 사람은 차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민우는 지안의 이사를 도왔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새 오피스텔로. 짐이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엄마 사진. 이게 다예요? 민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저 원래 물건이 별로 없어요. 그럼 새로 사야겠네. 아빠 괜찮아요. 안 돼. 필요한 거 다 사야지. 민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일 같이 쇼핑 가자. 정말요? 그럼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필요한 거 다 사는 거야. 지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새 집. 지안은 방을 둘러봤어요. 넓고 깨끗한 공간.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예쁘다. 민우가 옆에 섰어요. 마음에 들어? 네. 너무 좋아요. 지안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꿈만 같아요. 제가 이런 데서 살 수 있다니. 당연한 거야. 민우가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넌 내 딸이잖아. 지안이 민우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나도 고마워. 민우가 지안을 꼭 안았어요. 다시 만나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21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버지와 딸, 반지가 이어준 운명. 민우는 손가락에 반지를 받습니다. 지안도 다시 목걸이에 건 반지를 만졌어요. 두 개의 반지는 이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와 딸 곁에. 며칠 후, 지안은 국밥집에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지안아, 갑자기 왜? 학교 복학하게 됐어요. 지안이 밝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어머, 잘 됐네. 축하해. 사장님이 기뻐했어요. 그래, 젊을 때 공부해야지. 잘 결정했어. 지안은 국밥집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이곳에서 우연히 아버지를 만났었죠. 반지를 통해. 고마워요.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와 지안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조용한 레스토랑. 학교는 다음 주부터지? 네. 수강 신청도 다 했어요. 좋아. 열심히 해.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네, 아빠. 지안도 웃었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회사 일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 민우가 와인 잔을 들었어요. 지안아, 축하해.
새로운 시작을. 지안도 잔을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21년 늦었지만 함께 해줘서. 두 사람의 잔이 부딪혔어요. 따뜻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21년의 어둠이 지나고 마침내 찾아온 빛이었습니다. 1년 후 봄, 대학 캠퍼스는 벚꽃으로 가득했습니다. 강지아는 친구들과 함께 걷고 있었어요. 밝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지안아, 이번 주말에 MT 갈 거지? 응, 갈게. 와, 요즘 완전 밝아졌어. 뭔가 좋은 일 있어? 지안이 웃으며 가방에서 물병을 꺼냈어요. 그 손목에는 가느다란 팔찌가 있었습니다. 체인으로 연결된 작은 반지. 이제는 목걸이가 아닌 팔찌로 걸고 다녔죠. 그냥 요즘 행복해. 지안의 대답에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좋겠다. 우리도 그런 날 올까? 캠퍼스를 걷는 지안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그날 저녁, 민우는 회장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최근에 지안과 함께 찍은 사진. 두 사람이 나란히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민우는 가끔 일하다가 그 사진을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안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아빠,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저 친구들이랑 밥 먹고 들어갈게요. 민우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늦지 마. 네, 사랑해요, 아빠. 민우는 휴대폰을 보며 웃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었습니다. 손가락의 반지가 은은하게 빛났어요. 주말, 민우와 지아는 함께 쇼핑을 했습니다. 백화점을 걸으며 이것저것 구경하고 옷도 보고 신발도 봤죠. 아빠, 이거 어때요? 지안이 원피스를 들어 보였어요. 예쁘다. 입어봐. 진짜요? 그럼. 지안이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밖에서 기다리며 다른 옷들을 둘러봤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지안이 원피스를 입고 나왔어요. 어때요? 정말 예쁘다. 민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 다 커서. 아빠. 지안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두 사람은 쇼핑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함께 저녁도 먹고 커피도 마셨죠. 그냥 평범한 아버지와 딸의 주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우가 지안에게 물었습니다. 지안아, 오늘 어디 갈까? 국밥 먹고 싶은데요? 국밥? 네, 그 국밥집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민우가 웃었어요. 그래, 가자. 1년 만에 다시 찾은 국밥집.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머, 지안이 아니야?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지안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 네, 덕분에 잘 다니고 있어요. 사장님이 민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양반도 오셨네. 그때 그 손님. 안녕하세요. 민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특국밥 2개요. 두 사람은 1년 전 그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 반지를 처음 발견했던 그 자리. 민우와 지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지 봤었지? 네. 깜짝 놀랐어요. 나도 놀랐어. 민우가 손가락에 반지를 만졌어요. 지안도 팔찌에 반지를 만졌습니다. 운명이었나 봐요. 그런가 보다. 국밥이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국밥.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어요.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우와 지아는 다시 수진의 묘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곳이 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꽃을 사들고 올라갔습니다. 묘비 앞에 섰어요. 엄마 왔어요. 지안이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학교 정말 재밌어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요. 이번 학기 성적도 잘 나올 것 같아요. 민우도 옆에 앉았어요. 수진아, 지안이가 정말 잘하고 있어. 너 닮아서 착하고 열심히 해. 걱정하지 마. 민우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벗었습니다. 지안도 팔찌에서 반지를 풀었어요. 두 개의 반지를 묘비 앞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의식이 되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반지를 스쳤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반지. 21년의 시간을 함께한 반지.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가는 반지. 엄마, 행복해요. 지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민우가 지안의 어깨를 안았어요. 나도 행복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도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지아는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교과서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와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엄마와 민우가 함께 있는 옛날 사진, 그리고 최근 민우와 함께 찍은 사진들. 가족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어요. 지아는 팔찌에 반지를 만졌습니다. 작지만 묵직한 무게. 이 반지가 모든 것을 이어주었어요. 21년 전의 사랑, 21년의 기다림, 그리고 지금의 행복.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이었어요. 어딘가에서 엄마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민우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21년 전 수진과 찍은 사진, 최근 지안과 찍은 사진들, 그리고 가운데에는 특별한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리 액자. 그 안에는 두 개의 반지가 나란히 들어 있었어요. 민우와 수진의 반지를 본뜬 복제품이었습니다. 진짜 반지는 민우와 지안이 각각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만든 거였죠. 민우는 손가락에 반지를 보다가 액자 속 반지를 봤습니다. 수진아, 보고 있지? 우리 딸 정말 잘 크고 있어. 행복해 보여. 민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지안이를 낳아줘서, 그리고 혼자 키워줘서.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우는 반지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해, 수진아. 다음 날 아침, 일요일이었어요. 민우와 지아는 함께 브런치를 먹으러 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카페. 창가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대화를 나눴죠. 아빠 다음 주 중간고사예요. 그래,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 네, 이번엔 정말 잘 보고 싶어요. 잘할 거야. 우리 딸 똑똑한데.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산책하는 가족들, 평범하지만 행복한 풍경. 아빠, 응? 행복해요. 지안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나도. 민우가 지안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의 손목에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민우의 손가락에, 지안의 팔찌에, 21년을 기다린 반지.
이제는 제자리를 찾은 반지. 햇살에 반짝이는 그 반지는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민우와 지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1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반지가 증명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은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사랑으로 한강 위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었어요. 민우와 지안의 새로운 이야기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반지가 이어준 21년.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무수한 날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영원히.